오늘 하루 조금은 조용하지 않았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마음은 혼자 남아 있는 것 같고 괜히 쓸쓸해지는 날이 있죠. 특히 겨울이 되면 그 감정은 더 또렷해집니다. 해가 빨리 지고 집안은 고요해지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만 이렇게 혼자인가? 누군가와 비교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뒤처진 것 같고 괜히 마음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 왜 우리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앞에서 자꾸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까요? 저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나 자신이 부족해 보이던 시간들. 그러다 어느 날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권의 책에서 아주 조용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어도 괜찮아지는 겨울, 그 고독을 힘으로 바꾸는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과 조용히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라 감각이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어릴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다는 사실이 괜히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경험은 더 많아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예민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한동안 이 외로움을 없애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약해진 것 같고 괜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법정 스님의 글을 다시 읽다가 이런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깊어진다. 그 문장을 읽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이 삶이 얕아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보통 아무 느낌이 없을 때보다 마음이 흔들릴 때 더 많은 것을 느끼잖아요. 외로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무뎌진 상태가 아니라 아직 감정이 살아있고 삶을 곱씹을 여유가 남아있다는 증거.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연결을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연결을 원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외로움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이 찾아오는 날이면 예전처럼 서둘러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히 약속을 만들지 않고, 괜히 소음을 틀어놓지 않고,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 내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그리 그리운 걸까? 사람일까? 관계일까? 아니면 나 자신일까? 그 질문을 던지고 나면 외로움은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고독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조금 더 솔직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그저 지나가야 할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괜히 허전하고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고 휴대폰을 만지고 굳이 약속을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피곤해져 있었어요.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한 느낌. 어느 겨울 저녁 난방을 조금 줄이고 불도 하나만 켜둔 채 조용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왜 이렇게 불편해할까?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 떠오른 책이 전미라 작가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어요. 마음의 소리는 조용할 때만 들린다. 그 문장이 그날의 제 상태와 이상하리만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릴까봐 오히려 소음을 더 키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 마음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두려웠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써보기로 했어요. 뭔가를 잘 해내려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으로, 생각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지금의 나를 그대로 두는 시간. 가끔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기도 하고, 가끔은 괜히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며 그 시절의 나를 조용히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이 눈에 띄게 나를 바꿔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심리학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과 자발적 고독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고립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가 된 상태이고, 자발적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해요. 같은 혼자인데도 느낌이 전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다면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혼자 있는 시간은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아주 크게 바꿀 필요도 없고 특별하게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시간만큼은 나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연습.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나 자신에게만큼은 괜찮다고 말해주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차가운 고독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조용한 공간이 되어갑니다. 겨울의 고독이 나를 조금 단단하게 만든 순간들. 겨울의 고독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다가옵니다. 약속이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점점 혼자가 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 괜히 내가 부족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줄어든 대신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겨울은 밖으로 나가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의 고독은 다른 계절보다 조금 더 솔직합니다. 괜찮은 척하기 어렵고 바쁜 척도 오래 못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애쓰고 있는 걸까?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일일까?
아니면 이미 놓아도 괜찮은 마음일까? 이 질문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 누군가 곁에 없어도 혼자 버틸 수 있다는 확신. 이건 강해졌다는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덜 흔들리게 됐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겨울의 고독은 나를 외롭게 만들기보다 쓸데없는 기대를 줄여줬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조용한 안정감이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 덕분에 내 기준이 또렷해졌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싫은지,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겨울의 고독은 이런 것들을 소리 없이 알려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는 이 계절의 고독이 조금 고맙게 느껴집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 시간이 아니라 나를 정리해 주려고 온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보다 조용해진 휴대폰을 보며 괜히 마음이 쓸쓸해질 때도 있었어요. 사람이 줄어든 것 같았고,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았고, 내가 덜 중요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 사라진 관계보다 남아있는 관계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애써 붙잡던 관계가 조용히 정리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좋은 사람의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과 편안한 게 나에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관계도 계절을 닮아서 어떤 것은 머물고 어떤 것은 떠납니다. 떠난 관계가 반드시 나쁜 기억으로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관계가 줄어들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렇게 정리된 관계 속에서 나는 조금 더 나다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가 내 하루를 지탱해 준다는 것도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날이 많아질수록 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이 조금 더 정돈된다는 걸 느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채우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로 위로받지 않아도, 누군가의 시선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지금의 내가 충분하다는 감각. 그 감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날들이 쌓이고 아무 일 없는 저녁이 지나가고 겨울이 몇 번 지나간 뒤에야 서서히 알게 된 마음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말은 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를 알게 되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집안에 불을 하나만 켜두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고,
많은 걸 해내지 않아도 괜찮았던 하루였다고 겨울은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조용해도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계절입니다. 혼자 있는 이 계절을 외로움으로만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에는 회복과 이해, 그리고 충분함이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며 저도 제 겨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혼자였던 시간들, 조용히 나를 지켜주던 순간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도 조금 겹치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요즘 당신은 어떤 겨울을 지나고 있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언급한 전미라 작가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와 법정 스님의 글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덜 두렵게 만들어준 책들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펼쳐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충분했기를 바랍니다.